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유순영 의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페이지 25페이지 보면 평생학습센터 같은데 그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서 1,800만 원 이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보조금? 2019년에 4천만 원으로 처음 시작해서 현재는 6천만 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은 동일합니다. 그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좀 뭐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을 것 같고 해야 될 사업들이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배달의 도서관에 그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보면 사물함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내용이? 도서관에 사물함을 비치해서 이제 뭐 책이라든가 개인 물품을 보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게 이제 그 업체에 위탁을 하고 그 업체한테 사용료를 그 면적으로 받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저기 우리 뭐 복지국만이 아니라 좀 이런 걸 사물함이 필요로 하면 이런 사업들은 좀 다른 데다가 좀 부서에도 얘기를 좀 해줘서 임대료 수입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는 것도 그러니까 시민한테 분들한테 편의도 제공해주고 수입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례들도 좀 다른 데도 좀 전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불용 물품 매각 대금 재산 매각 대금으로 해서 그 도서 매각 대금 이게 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도서 중에 오래돼 갖고 하는 것들은 그 조례를 전에 제가 개정해 갖고 시민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줬잖아요. 예. 그건 좀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예, 1차 학교나 작은 도서관들에 기증하고 그리고 남는 양호한 도서들은 이제 시민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뭐 파손 상태가 심하거나 이런 것들만 매각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신문이라든가 그 기간이 많이 지난 정관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도비 보조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이 어떻게 보조금을 더 받은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 도비인데요. 팽성도서관에 17억, 동작도서관에 20억, 고덕도서관에 20억 이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네, 시도 좀 보조금 더 받은 거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음악상 수상했잖아요. 네. 그 저번에 우리 최준구 의원님도 가셨는데 어떻게 요새도 많이 책 좀 대여 신청이 있으세요? 예, 대출량이 매우 높고 대부분 책들이 예약 상태라 일부 추가 구입해서 또 비치를 하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는 우리 집사람이 책 있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자부심도 가끔 계기가 되고 하여튼 아마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매년 그러니까 자주는 아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노벨 상들을 받는 나라가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하시는 일들이 그런 역할이나 저는 봐요. 사실 작은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래서 도서관도 사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이유가 또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또 어렸을 때 그런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아동에 대한 뭐 수당이나 어린이집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의 부분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제 2000년도에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보냈을 때 기억을 해보면 지원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각자 자기가 키우는 거죠. 그런 시대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많이 달라진 거거든요. 저희 2000년대 초등학교 당연히 급식비 냈습니다. 당연히 냈던 거죠. 지금은 안 내죠. 지금은 고등학교도 안 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지금 제 큰딸 50만 원씩 냈어요. 그 3개월에 분기별로. 우리 시대 저만 낸 건 아니죠. 그 당시 고등학교 보냈던 모든 부모님들은 그럼 4개 분기면 거의 200만 원씩 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거의 이제 부모가 책임지고 키우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가족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국가 또 우리 지역 지방 정부 또 이 지역의 공동체가 이렇게 역할 속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거꾸로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사회 뭐 우리나라만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보면 제사를 지내면 동네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나눠 먹었다고요. 나눠 주고. 그러니까 이게 잔치라는 게 또는 어떤 사람을 기리는 게 그렇게 이웃 마을이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걸 통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였고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을이 키운 거예요. 일정하게는. 충분하지 못했지만 국가가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또 지방 정부가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돌이 되면 떡을 갖다 줘도 항상 조금이라도 돌을 보태줘서 같이 키우려고 마을의 아이로 키우려고 했던 거죠. 이런 문화가. 그러니까 또 그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타지에 살더라도 마을에 오려고 하고 마을에 또 좀 재산을 축적하신 분들은 마을에 뭘 기부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던 거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지는 부분에 안타까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공공이 해야 될 부분들은 공공이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애정이 있어야 지키죠. 이게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뭐 소중하고 중요한 사회가 됐지만 그런 가치가 없으면 그 투자의 대상일 뿐이지 자신의 삶을 같이 영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는 뭐 이 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준다 이런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같은 그 연대, 뭐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담긴 복지 제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복지재단 운영 좀 말씀드리면 이게 복지재단 운영이 이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 복지재단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4억은 복지재단의 일부 운영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복지재단은 많은 부분을 지금 공공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공위탁하는 것이 얼마인지를 그 예산을 좀 같이 좀 해서 정리 좀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급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서부복지타운 냉난방기 추가 설치 공사가 있는데 뭐 액수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7,500인데 서부복지타운 진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또 추가 설치하는 뭐 이유가 어떤 겁니까? 네, 서부복지타운 준공 당시 냉난방기가 설치는 됐는데요. 시설별로 냉난방기가 좀 부족해갖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추가로 설치하면 이제 더 이상 설치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거기 그 대회의실에 이런데 그 강당 의자가 부족하다고 민원도 제기했었는데 그건 추가로 해서 좀 배치를 했습니까? 서부복지타운.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건가요? 3층인가 그
대강당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의자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었는데. 예,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각의 복지타운들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그 수요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앉으려고 해도 의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뭐 인원이 예를 들어 500명이다. 뭐 그러면 500명을 초과하게 되면은 앉을 데가 없는 거죠. 또 뭐 300명이다 그러면 뭐 거의 더 많은 분이 오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운영상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잘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마 국장님이 그 과장님일 때 또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탄 북부도 그렇고 평택 남부 복지타운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면 짓다고 해보면 준공이 나서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그럼 개선해서 반영해서 서부복지타운을 지어라 지을 때. 근데 왜냐하면 남부복지타운에 가보면 3층에 그 식당 그 위에 보면 거기서 당구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거기 에어컨이 없었어 초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더우니까 추가로 에어컨 설치를 막 해. 근데 막 더운인데 치고 계신데 이제 한 몇 달은 이제 좀 고생하시는 거죠. 그런 식인데 또 이런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미리 그런 평가나 검토를 통해서 추가로 그런 공사들을 되는 걸 좀 최소화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그럼 이제 또 저기 지금 새로 이제 지금 북부도 새로 지을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평가들을 해서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새로 짓는 데는 좀 반영해서 기존에 보면 뭐 탁구장이 너무 좁다 넓혀달라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게 또 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막 변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그거 플러스 또 운영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102페이지에 보면 그 경계성 지능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은 처음 신규로 생긴 겁니까? 네,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지원을 주로 해요? 저희 경계성 지능인이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 복지사각지대처럼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경계성 지능인 아동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 적응 훈련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조금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예산을 조금 확대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장에서 먼저 얘기들이 많이 저도 들었는데 참 고민이거든요. 이 경계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일찍 이게 일찍 인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치료나 그 교육이나 이런 게 되면 좋은데 이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 얘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잘 인정을 하지 저도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자신의 아이가 어찌됐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아픔이나 있는데 근데 실제 이제 아이를 위해서는 좀 빨리 인지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게 뭐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초등학교라면 초등학교에서 전체에서 그런 아이들이 그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좀 파악해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좀 이거 그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해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인데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안이 없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혹시 9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106페이지.
고독사 예방. 구축 과치. 명세서. 예. 106.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국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저희 2024년도에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요게 그럼 요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관리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제 가족 돌봄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서요. 네네, 그건 알고 그러니까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안부 확인이나 생활 환경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이런 저희가 합정복지관하고 불합복지관에다 위탁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6개월만 하반기부터 진행을 해서 예산이 아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좀 지금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 지원이 2억 1,400 잡혀 있어요. 조금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이 평택행복나눔본부는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기부가? 보통 기부 들어오는 금액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36억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연말에 많이 몰려서요. 저희가 9월 말까지 했을 때는 1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보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어때요? 연도별 추세로 보면 보통 37억, 36억 이 범위 내에서 들어오고요. 저희가 올해도 추계해 보면 한 34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이게 초기에 8대 때 제가 보면 그 기부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과연 이걸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갖고 의원님들 간에 논의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기부받는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또 사실은 그에 못지않게 그 받은 기부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108페이지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은 6억 2,600에서 8억 8,500으로 늘었어요. 이건 늘은 건 어떤 내용이죠? 그건 이제 도비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40만 원을 드리던 게 6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그 인상된 부분입니다. 저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전 명예수당. 참전 명예수당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6억 2,600에서 8억 8,500인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도비 맞습니다. 100%네요. 네. 근데 우리가 올해부터 좀 일부 그 고령인들 분들은 좀 수당을 하나 늘리려고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번에 추경에 반영했나요? 아니면 올해 그 연로하신 분들 네, 저희가 사망 위로금이라고요. 네. 20만 원 드리는 걸 30만 원으로 올해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인상해서요. 그러니까 올해는 요 국비 말고 다른 거는 늘어나는 게 없는 거죠. 내년에는 인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일단 좀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좀 다시 그거는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1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이 깔끔히 사업은 조금 늘었어요. 3,300.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요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구 청소나 소독 지원, 그다음에 간단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좀 늘은 거는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지금 사업 설명에 의하면 네. 좀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대상이 딱 제한돼 있습니까? 예,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근데 그것도 있을 테지만 사업이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혹시 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게 점차로 신청량은 늘고 있어서요. 네, 뭐 홍보가 안 됐거나 한 건 아니고요. 읍면동 통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사업 자체는 그 좀 효과가 있을 사업일 것 같은데 또 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121페이지에 보면 일상 돌봄 서비스로 해서 예산이 이게 한 1억 3,300인데 이 부분은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안 잡히셔서 아, 예, 이것도 추경에 올해 4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이라서 본 예산에서는 이제 기정액이 없었고요. 추경으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서비스예요? 요거는 이제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돌보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125페이지에 보면 노인 장애인과에 보면 그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런 게 있는데 뭐 여기만이 아니라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각각의 시설이 있잖아요. 뭐 어린이집도 있고 막 이런 모든 그 복지 우리 국에서 하는 그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니까 어느 좀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규모가 큰 데를 정도 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뭐뭐뭐뭐 항목으로 뭘 지원해 주는지를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그러니까 이 아까 시설 보증 사업 막 잔뜩 이렇게 있는데 거기 도대체 그 해당되는 기관에 무슨 뭐 그 항목으로 해서 뭐가 어떻게 지원되는지가 궁금해. 그 시설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설을 할 필요는 없고 그 시설 중에 하나 정도 대표적인 좀 규모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설들은 이런 게 지원이 되는구나. 이걸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좀 대표적인 유형 정해서 네. 예, 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127페이지 보면 노인 장애인과인데 우리 노인 장애인과가 아마 복지국만이 아니라 우리 과 중에 제일 예산이 많죠. 3천억이 넘으니까. 그 기초연금이 지금 대표적으로 2천억이 되니까. 근데 이 기초연금이 지금 한 늘었어요. 한 150억, 거의 이제 160억 되는 것 같은데 160억가량 늘어난 주 지원의 어떤 부분이 좀 달라져서 늘었습니까? 대상자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2,253명이라면 내년에는 54,532명으로 대상자 수가 이제 늘어난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 수가 는 거는 어떤 기준이 늘어났나요? 아무래도 신규로 65세가 도래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하기 늘어난 되는 건 자연적인 증가. 네. 대상 폭이 확대된 건 아니고. 대상폭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기준은 바뀌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숫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65세 도래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도 계속 늘은 상황이라서 예산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12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추경이 생긴 건지 아니 이번에 신규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간병 SS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1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50%하고 저희 50%에서 이제 간병비를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1인 120만 원 1년에 최고로 120만 원까지 이제 간병비를 먼저 사용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차후로 신청을 하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안중 공설묘지 국유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지급하는 거예요? 요거 좀 내용 좀 파악해서 좀 나중에 설명 좀 이거는 잘해 제가 주십시오. 자료해서 예.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그 노인의 지회 운영 지원은 3억 1,100에서 4억 5천으로 늘었어요. 꽤 한 1억 4천 늘었는데 주 요인이 뭐예요? 노인 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합차를 이제 저희가 오래돼서 그거를 좀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건비 상승분이 또 적용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이게 351만 원인데 이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다른 데 또 항목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그 공기청정기 사업 자체가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2018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 저희한테 이제 넘어온 사업인데요. 2023년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렌탈료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지원되는 대상이 적어서 이제 저희 워낙 이제 내년까지 지원이 되고 2026년부터 그럼 렌탈이 끝나는 거예요? 예, 아니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업이. 소유권이 우리도 넘어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액수가 이제 이 정도다? 예산에 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에 거의 100% 지급됐나요? 네, 이렇게 하면 거의 지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원이 7억 5,600에서 7억 6,200은 경로당 회장님 숫자가 늘어난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10개소 정도를 이제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실제 10개가 증가가 돼요? 아파트 실질적으로- 때문에 그렇죠? 예, 아파트 네, 부분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7,400 정도 되는데 봐보면 경로당 안마의자가 이렇게 낡고 오래된 데가 꽤 돼요. 그래서 이제 있기는 한 거죠. 있긴 한데 이제 그 연한이 좀 내구 연한이 지났거나 고장률 이런 거니까 좀 읍명동도 좀나 또 그 출장소 통해서라도 좀 파악을 해서 이번에 예산 잡을 때 저희가 이제 기능 분량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120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미리 사전에 파악을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잘 어르신들이 그에 가보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도 좀 하고 지금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어렵지만 좀 예산 상황이 나중에 나아지면 뭐 언제가 될지 외에는 그 안마 의자 말고도 좀 어르신들 생활에서 필수적인 도움이 되는 건강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물품도 좀 검토도 해볼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 경로당의 모든 경로당의 혈압계를 이제 추가로 이제 혈압계 지급을 할 나오셨죠. 계획입니다. 네.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벨트로 해서 이렇게 허리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또 그거를 해달라고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사업이 많아서 참 걱정인데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서 좀 민간에서도 그 정도 보조해 뭐 예를 들어 동네에 뭐 그런 경로당이 있어. 내가 회사 뭐 사실 그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이런 것들은 사실 알려만 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곳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제 그런 연결을 시키는 것도 꼭 우리의 시 예산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파악이 된 걸. 근데 저번에도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이건 뭐 우리 복지국은 아니지만 그 이렇게 그 그늘막을 해놨는데 거기 써 있어요 이렇게 어디 단체 어디 교회 기부.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찍어서 우리는 그런 거 이거 받은 적 하나도 있냐 민간에서 하고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시설을 민간에 기부받는 걸 생각도 한 적이 없고 받은 적도 없어서 그런지 그냥 그 광고를 한 거로 착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우리도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꼭 그 설치를 꼭 우리 예산으로만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 그 기부나 후원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좀 그런 말씀을 좀. 예, 좋은 네, 지적이신 것 같고요. 예, 한번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설 종합장사시설 관리 기본구상 용역이 세워졌는데 그럼 이거는 내년에 기본구상 용역을 하려면 공모한 것 중에 선정이 돼야 되잖아요. 현재 몇 군데나 공모했어요? 지금 저희가 2개월 공고가 나간 상태에서 이제 2개소가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이제 불합격 처리가 우선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해서 한 달 공고가 재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선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선정이 끝나면 이제 행정 절차 그런 근데 이제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하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가를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 저는 뭐냐면 선정이 안 됐으니까 빨리 또 공고 내서
뭘 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다 부지도 다 정해졌고 뭘 져야 될 것이 다 끝났어. 그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떨어졌어. 다시 입찰을 봐. 이거는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모집이 안 됐는지, 어떤 게 장애인 건지. 그냥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모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조건들을 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어떤 건들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제일 좋은 건 100이 동의하면 제일 좋죠. 예를 들어서 또는 그다음에 동의하는 거 50이 동의하면 좋아. 아니 60이 동의하면 좋아. 그러나 51이 동의해도 이 사업을 하는 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여전히 60이 동의하는 게 맞는 건지 또 그 지역의 그과 그 주변의 반경 범위를 과연 어떻게 잡는 게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서 그 공모의 내용을 검토해서 공모를 내는 것이 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 속도는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왜냐하면 아까 장애인 회관 얘기했잖아요. 지는데 부도나고 1년 늦춰졌는데 1년 늦춰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선정해서 빨리 선정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적절한 부지가 공모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한 조건을 갖춘 데들이 여러 군데 들어와서 그 속에는 가장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는 곳이 1순위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2순위로 선정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빨리 공모해서 그게 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물론 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설명도 많이 읍이나 면회 가서도 설명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셨지만 여전히 아는 건 그거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지 여전히 그러니까 그게 화장장 들어오는데 화장 들어오면 거기 굴뚝에 뭐가 난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계신데 그걸 설명해 들었냐? 안 들어. 왜? 자기는 그걸 관심도 크게 없고 그게 뭔지 뭘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거기다 대고선 그 도장 받으러 갔을 때 만약에 어떤 분이 그 이장님이 그걸 쭉 옆 동네도 가서 설명해도 저 동네도 가서 설명해야 되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홍보나 이걸 어떻게 그러면 면 단위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부락별로 설명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거라면 뭐 2개 마을이 됐든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객관적인 건 충분히 설명하고 선택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제 의견은 그래요.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군데는 이제 거의 서류가 이제 완벽한데 그 요건을 예를 들면 마을 3군데다가 그 총회 공고문을 붙여야 되는데 2군데만 붙인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소송에 이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완벽을 기하고자 이렇게 이제 탈락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그 반경 관련해서도 또 일부 마을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약간 그 완화를 해서 재공고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이 장사 시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장 시설을 갖춘 어떤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런 부지만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사 문화나 이 공간을 어떤 공원과 같은 영역으로 해서 이것의 우리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그 공간의 의미를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공간들 속에서 삶을 느끼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의 그림을 그려서 선정하려고 만들어 갈 거냐 그거에 따라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예전에 아니면 그런 시설들은 다 저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외곽, 변두리, 사람이 없는 곳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럴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회관 차량 구입 지원은 이거
버스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버스 봐서 알아요. 구입 네. 빨리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163페이지에 보면 서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있는데 42억 편성하셨어요. 이거 그럼 언제 완료되는 거죠? 완공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는 건 2026년도 5월 정도로 이제 준공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그러면 또 있나요? 저희 37억 정도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또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5페이지에 보면 여성보육관인데 예절교육관 강사료가 이게 6,200만 원이에요? 이게 교육 강사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수당이라 이건 네, 2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정된 강사분이 2분 계시고 이제 시간제로 하시는 강사분 별도로 해서 그러니까 수당을 잡았습니다. 두 분은 고정으로 계시고 네. 또 시간당 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이거 좀 구체적인. 근데 공사비는 이게 지금 50억은 처음 잡은 거예요? 초기? 착공 언제 계획하는 거예요? 착공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이건 세 군데가 다 같이 하나요? 네, 통합 발주입니다. 그다음에 너무 많아서 조금 줄일게요 그냥. 그 178페이지에 보면 여성보육과 그 저번에 제가 조례 만들어서 고려인 주민 재해동피 주민 좀 지원 조례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세워줬어요? 정착 네, 지원?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세워주셔갖고 감사해서. 근데 이제 워낙 예산 사항이 저도 어려운 거 알아서,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보면 제가 거기 이제 지역구라 포성에 가서 보면 행사를 하는데 그 고려인 분들 와서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오셔서 행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정도는 그 전부터 좀 지원을 해줬는 줄 알았더니 그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우리의 아픈 역사인 부분도 있고, 예, 또 적응하는 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좀 그 가능한 범위가 되는 속에서는 그런 고려인 분들이라든가 우리 재해동포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이게 뭐 세일센터 사업 지원해 갖고 예산 편성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일자리 그게 평생교육센터 계속 하는 건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업무 영역으로 봤을 때는 그건 일자리나 다른 영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한 지 6년 됐는데 5년 막 됐는데 5, 6년 됐는데 여전히 별 저기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옛날 여성회관일 때는 좋아. 뭐 여성분들 일자리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맞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100% 부분이 이제 그 일자리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그 이제 위탁을 준 상황이고 지금 세일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공무직이고 이렇다 보니까 또 이게 또 통합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제 그게 좀 정리가 돼야지 이게 좀 통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센터 그 우리
숫자 추진 기관으로 추진하는 거는 뭐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재단 설립하는 네, 거 재단,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도서관 234페이지 보면 지금 내년에 예산 고덕 중앙도서관 건립은 이게 착공이 언제 돼요? 고덕 중앙도서관은 지금 설계 공모 추진 중인데요. 공모작 선정이 이제 내년 3월 정도에 되면 설계 기간이 또 1년 한 3개월 정도 돼서 착공은 26년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덕 주민분들이 뭐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뭐 다른 거보다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도서관이시더라고 또. 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일 없어도 불편하고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시청이고 이쪽은 도서관이 다른 뭐보다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이라 하여튼 잘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 도서관 짓는데 국비를 받기가 불가능하죠? 그 도서관이 원래 국비 사업이었는데요. 24년도부로 지방비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책을 너무 많이 보시나 보다. 저기 그 244페이지 안중도서관 보면 그 프로그램 강사 이렇게 쭉 내용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이렇게 예요. 아니면 이게 11만 원이 돼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단가인데요. 지금 그 일반 3급 기준으로 했고요. 안중과 다른 도서관들이 조금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안중 같은 경우는 자격증 과정들이 좀 많아서 단가를 좀 달리 적용했습니다. 아니 저번에 우리 어른데 다른 데 보니까 강사료가 61만 원부터 쭉 있어 이렇게 61만 원, 31만 원 막 이렇게 네. 있는데 네. 왜 여기는 11만 원만 책정해서 아니 지금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계기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그러니까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높게 책정된 부분들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급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50만 원까지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평택시 도서관 그 강사 그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건 뭐 근데 좀 어떨 때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예인이라 이렇게 유명인들 모시고 뭐 가수들 이렇게 모시고 오면 몇 천만 원 막 30분 뭐 20분 노래 몇 곡 부르고 막 그리고 뭐 이렇게 유명한 텔레비에 나오는 강사분들 하면 뭐 8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과연 뭐가 맞는 건지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돼야 되는 건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예 수고하셨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유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손남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남정 의원입니다. 평택시 그 복지구 김대환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둘, 넷, 여섯, 8분 뭐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그 평택시의 그 64만 인구의 어려운 상황에 계신 그 복지를 담당하시는데 1년 내내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은 이제 사전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뭐 번복해서 질의하시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그 송탄동 작은 도서관 저기 안중 도서관에서 관리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 전에 그 돌봄 센터가 그 안에 2층에 있죠. 네,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네. 진행하나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고요. 1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명? 12명 정도?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들이고요. 매일 진행합니다. 5시간씩. 그 송탄동의 그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그 프로그램실로다가 1층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방문했을 때 굉장히 그 시끄럽고 소음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방음 사업을 좀 해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아마 편성을 했을 거예요. 네. 예산과에서 아마 그 송탄동 행정복지센터 보수 공사하면서 아마 같이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동절기 공사가 겹쳐가지고 아마 내년 초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아마 공사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거를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네. 주신 덕분에 며칠 전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네. 확실히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그럼 공사를 한 건가요? 네, 방음 공사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그럼 한 번 더 거기 가봐야 되겠구나. 하여간 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공위탁이 재단이 하나의 공공위탁이 한 건 있죠? 공공위탁? 평택 시립 추모공원? 거기가 공공위탁이죠? 예, 맞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도시공사에서 있는 겁니다. 하죠?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거구나. 거기에 뭐 저 봉안 시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축 다시 그 증설 공사하고 그래서 예, 다 부족해서 마무리됐습니까? 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네네. 1층에 이제 안치단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자재나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현재 몇 기 정도가 증설이 된 거죠? 저희 23,000기 23,000. 예, 기존에는 저희- 추가로 증설시키는 게 23,000개.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13,000기 지금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구도심의 공용주택, 공동주택에 보면 어린이집이 예전에 다 하나씩 유치가 돼 있었잖아요. 뭐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식으로. 그게 아마 토지나 건물이 어린이집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타 시설로다가 전환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해결책이 좀 있습니까? 평택시에서? 그거는 저희 지금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잘 안 의원님께서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게 상위법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네네. 잘 안 된다고 제가 그거 관리동 한번 민원을 제가 어린이집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구도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 지역이 세계동이니까 세계동 쪽을 말씀드리면은 부영 1차 이런 데가 어린이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이 다 이제 뭐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쪽으로 이제 젊은 쪽에 사시던 분들은 이제 신도시 쪽으로 다 이렇게 이주해서 나가셨고 그 활용 방안을 어떻게 마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이 해주시겠어요? 업무도 많으신데 한번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죠. 뭐. 예, 한번 확인해보고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 복지 예산은 뭐 증액시키는 게 한도 끝도 없을 거로 알고 있어요. 예, 내년에 또 다 증액이 됐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다들 어려우신 분들 또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업이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끔 잘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최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 최준구 의원입니다. 복지국 질의할 때 제가 미처 질의를 못한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똑같은 걸 여쭤보려고. 국장님, 도 매칭 사업 중에 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일몰됐거나 사업이 폐지됐거나 했던 사업들 있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칭 사업 중에 일몰되거나 폐지된 사업이요. 근데 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예. 이제 뭐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그래서 사업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추경 때 감합니까? 추경 때 감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게 뭐 내년도 예산을 뭐 이제 성립하기 전에 생긴다면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 그때 이제 아예 감액을 해서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예산이 통과가 지금 된 상황일 것 같은데 네. 그 사업 중에 예산을 감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복지국에 예.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개수정 할 때 좀 정리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8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인데요. 통합사례 관리 운영 지원인데요.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1년에 200만 원 차량 유지비인데 유류비로 이 비용이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현장을 다니시면서 방문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아마 수소 차량일 네, 소차량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10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인데요. 참전 명예수당인데 지금 대상자가 참전 유공자 분들인데요. 대상 인원이 1,475명입니까? 1,500명입니까? 원래 1,566명이었는데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1,475명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1,400? 75명. 근데 옆 페이지 보면 104페이지 보면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이 1,500명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이제 도에서 책정돼서 이렇게 내려온 거는 네. 지금 현재 현재 이제 인원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신규도 있고 또 전입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딱 이 금액만 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저희가 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500명으로 시비는 세우고 도비는 1,475명으로 세워놨다가 이후에 조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 장애인과 311페이지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인데요. 이게 예산 집행률이 100%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좀 부족하-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대상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지금 저희가 장애인 사업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사업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금 추경 작년에는 올해는 추경이 없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부족한 상황이죠. 예, 지금 현재는 아직 지금은 100%가 됐는데 새로운 대상자가 이제 들어오면? 발생하면 이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라도 추경이 필요하면 네, 시급하게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도서관 794페이지 배달이 도서관인데요. 지금 도서 구입은 16,000권 정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직접 구매하시는 게 14,000권, 동네 서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2,300권 정도 되는데 이 책이 구매가 되면 RFID를 붙이지 않습니까? RFID는 반 3분의 1 정도만 구입을 하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어서 네, 네. 충분하게 여유가 있으셔서 그냥 재고가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도서관이랑 서로 교차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지금 이제 예산에 맞춰서 편성하면서 재고가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이 수립된 상황이긴 합니다. 부족한 상황인 거죠? 네,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제 재고를 활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물도 아껴 쓰시는 도서관이시라. 801페이지인데요. 매봉 도서관은 전기 안전 관리와 소방 안전 관리 대상이 아닙니까? 지금 전기나 소방은 규모에 따라서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고 지금 그쪽은 캠프- 규모는 되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비전도서관 주차장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옆에 공원이 그 비전도서관 크기만큼 공원이 있습니다. 도서관 그 공원을 유지한 채로 지하화해서 주차 공간을 만들던가 아니면 그 주차면을 1층으로 하고 2층을 올려서 공원을 2층으로 올리든가 하는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 걸어서 오시는 분 이외에 차를 갖고 오면 주차할 공간이 주변에 아무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 대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에 대한 고민을 좀 예산 편성을 물론 이것저것 하시느라 도서관 예산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대안을 좀 마련해줘야 그게 있으면 80%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20-30%밖에 이용할 수 없는 도서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아니요 빨리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이윤아 주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저는 뭐 상임위에서 짧게 언급을 좀 했었고요. 이건 뭐 집행부 협의 요청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우리 센터 그 공무직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설명서 778페이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던 인력 운영비 사업이 사업 취소로 인해서 네. 그 인력 운영비가 3,557만 2천 원이 필요가 없게 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여성 새로의학센터에 공무직이 정원이 총 10명입니다. 근데 현재 9분이 근무하시고요. 1분이 결혼인데 저희가 충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경기도 특가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경기도에서 그 사업이 폐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충원하려는 인력이 의미가 없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산 전액 삭감해도 문제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좀 메모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금 질의하신 의원님들은 다 끝나신 것 같고요. 아까 의원님들이 자료 오고 가신 거 잘 준비하셔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좀 다 주시고요. 그 복지재단 서류하는 거 보니까 너무 빽빽히 이렇게 써서 알아보기가 힘든 거 있어요. 그런 거 수정해서 월요일 날까지 갖고 오라 하세요. 그럼 개수 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수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요. 5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8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